학습 이론은 반두라가 이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반두라의 영상도 유명한데, 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게 보보 인형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래 이제 외국에서 했던 그 보보 실험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걸 또 했더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오셔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보보 인형 실험 잘 보셨죠? 네, 그래서 반두라는 이 실험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읽어보면은요, 일단 모방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 학습을 이제 어떤 인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행동을 이렇게 흉내내고 뭐 그러죠. 이게 이제 폭력된 행동이나 나쁜 폭언 같은 경우에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과하지 않고 이제 보여지는 모방 학습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근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관찰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까 보시면은 그 아이들 본 아이들이 전부 다 똑같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 않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리학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행동으로는요, 관찰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잘 관찰해 두었다가 어떤 유사한 상황에서, 여기서는 안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 그 학습한 행동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두라는 본인의 이론에서 모방학습, 대리학습, 관찰학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두라가 관찰 학습을 이제 네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보았어요. 관찰 대상인 그 모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주의 과정, 그러니까 잘 보고 있는 거죠.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그런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찰 내용을 잘 기억해 하는 거죠. 저장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동기화 과정. 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행동을 재생하는 운동 재생 과정. 이게 특히 이제 범죄자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그런 프로파일러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모방 범죄를 지르는 부분에 이게 좀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반두라가 이제 이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의 그냥 앞에서 봤던 그런 행동주의 이론과 다르게 반두라의 이 이론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나와 있던 거는 제가 인지적 경향은 이제 새로 이제 파생되어서 인지와 행동, 그리고 정서까지 합해지는 인지 행동 상담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인지 행동 정서까지 나타나는 그런 걸로 발전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지금 살펴봤고요. 이 행동주의 이론이 어떤 상담 과정에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정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개인의 선택과 효과적인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주 명료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이 행동을 정말 없애고 싶어요. 나 이 행동을 좀 늘리고 싶어요. 나 너무 소심하고 이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면 학습을 통해서 된다라고 행동주의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시키고 과제를 주고 이거를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게 상담 목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해하기 쉽고 측정될 수 있는 행동 용어로 진술하는 거죠. 그래서 음, 목표를 정할 때도 저는 사람들 앞에 좀 당당해지고 싶어요. 이거는 좀 약간 포괄적이고 약간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당당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몇 명 정도의 사람들, 적어도 한 30명 정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한 2, 3분 이상은 내 의견을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상담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담 과정을 보면은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먼저 말을 하려면 탐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의 평가와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탐색을 하고 나서 평가하고 분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 설정을 하고 나면은 상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과제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상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지 만약에 않다면은 뭐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수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한 번 됐다고 해서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대로 쭉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했으면 이게 더 떨고 이래서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내담자에게 지금 한번 이렇게 성공을 맛봤습니다. 이제 상담 과정을 통해서 연습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살아가다 보면 상담이 끝난 이후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노출이 되고 살면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라는 거를 알려줘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럼 그때마다 내가 상담을 받을 수는 없고 상담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상담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고 그 이전에 했던 그 경험들 그 상담의 효과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결정했을 때 효과를 보고 나면 또 다음 문제가 나타났을 때도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이제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네, 상담 과정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이렇게 상담자의 따뜻함, 공감, 이거는 어떤 상담 이루든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평가들이 하는 말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담 같지 않게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너무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이 필수 요소라고 주장을 하면서 행동주의 상담자들이 자신이 마치 로봇 같은 내담자에게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프로그램화된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다른 제가 말이 막 꼬였는데요. 이제 다른 분야에서 행동주의 상담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행동주의자 상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느 것들과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상담 이론처럼 상담자들은 따뜻함, 공감성, 진실성, 수용성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에 비해서는 어떤 행동을 수정하고 학습 이론, 뭐 과학적 이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보다는 좀 더 약간 좀 냉정하고 좀 기계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행동주의자 상담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공감하고 이제 솔직하고 개방해서 이제 어,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경험은 내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의식을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서라든지 스스로의 어떤 그런 내면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계속 그거를 촉진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아요. 상담자들이. 그런데 이제 이 행동주의 기법에서는 어떤 행동이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이제 수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와 자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통찰 그 이상의 새로운 행동을 실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모험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이제 학습한 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격려해주면서 지지해주고 할 수 있게 과제도 내주고, 그래서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서는 이제 상담자가 좀 지시적이에요. 보통 우리 정신분석이나 인간주의 상담에서는 이제 상담자가 능동적이 아니에요. 이제 내담자가 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수용해주고 충분히 듣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비지시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상담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코칭 기법하고 좀 닮아 있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시하고, 그리고 조언 역할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 무대 감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전문가다운 어떤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이제 행동주의에서 상담자의 모습이고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그 역할 모델이잖아요. 이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온 말인데요. 음, 이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학습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다고, 모방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내담자가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상담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그의 가치, 행동, 신념 뭐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동일시하는 그런 과정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어,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 내가 이렇게 되어야겠구나. 이런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구나. 내 행동을 이렇게 변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변화를 계획하고 내가 수정하려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이 이런 어, 모델링으로서 이런 역할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보여주는 상담자의 역할 기능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상담 기법으로는 교재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쭉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77페이지부터 네, 181쪽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상담 기법으로 혐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이제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걸로 자극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부정적인 행동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계적인 둔감법도 이제 서서히 이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들을 조금씩 노출해서 그거를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노출법은 이제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자극이나 상황에 그냥 그거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게 홍수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더 과하게 그냥 한꺼번에 확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반작용도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바로 노출법이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적인 조건 형성의 원리를 이제 적용한 기법으로 조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이나 토큰 경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스티커 주는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딱 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늘 많이 접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사례가 이제 181쪽에서 네, 185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내담자가 31살의 남성 내담자예요. 이분이 기혼자인데 선박회사를 재직하고 있고 회사원이죠. 근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껴서 상담소를 내방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이 불안이 생기게 된 이유를 탐색하고 이완 훈련, 그러니까 좀 풀어주고 체계적인 둔감법으로 이렇게 중간 이렇게 조금씩 노출해서 이 공포증을 이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상담을 원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사례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내담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먼저 말을 하거든요. 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해 보시죠 라고 상담사가 이야기하니까, 쇼핑을 갔는데 막,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숨도 막 쉬기 어렵고 막 떨리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불안하기 직전까지 쇼핑 또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기억을 어떻게 하냐 얘기하니까, 우울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이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요즘 더 자주 이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요즘 날마다 거의 그렇다고 말을 하는 거죠, 내 남자가.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어떨 때 화가 나는지, 어떨 때 두려운지, 어떨 때 괴로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을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 내담자는 슈퍼마켓, 아주 집사람과, 그러니까 그 와이프와 집 앞에 있는 큰 이제 쇼핑마트가 있대요. 이제 거기에 가서 쇼핑을 할 때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와이프는 화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아, 내가 상담을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사가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 상담사가 그 남자에게 그럼 눈을 감고 그때의 상황을 한번 이제 상기시켜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다. 다시 이제 두려워지니까, 불안해지니까. 그치만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순간 숨쉬기도 어렵고 화가 나는,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공포가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고, 빨리 거기 벗어나야겠죠. 이제 우리가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거기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분은 지금 벗어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가 나오는 경우는, 물론 혼자는 들어가지도 않겠죠. 혼자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쇼핑을 하려고 갔기 때문에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 나와버리니까, 혼자 있던 사람, 그 와이프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나가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제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어땠느냐 이러니까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그 와이프가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사는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주 많은 그 쇼핑센터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선박회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지, 또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어떨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쇼핑센터처럼 많이 있을 때는 그 불안감이 느낀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괜찮은 상태는 어땠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있을 때도 좀 힘들 때는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아내라든지 몇 명 친구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안전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정신 나간 상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안을 찾는 거는 이제 퇴근 이후에 개를 데리고 이제 아침이나 늦은 밤에 이제 산책을 할 때, 이럴 땐 되게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늦은 밤에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나 늦은 밤에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낯선 사람일 때,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럴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불안감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완하기 위해서 좀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 가운데의 내용이 이제 중략이 돼요. 생략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을 가기도 했대요. 그럼 영화관도 보면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고 어두운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아했었다. 결혼한 지는 얼마 됐냐 이러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남자분은, 내담자는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성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그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요. 쇼핑센터에서 이제 불안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중약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불안 척도를 이제 물어보고 이제 상담자가 이야기한 거는 어, 불안 척도에 따르면 사람이 아주 많은 장소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있을 때 이제 그 문제가 극복되면 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울적하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우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내담자가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우울하지는 않다. 너무 많이 심하진 않은다.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상담에 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걸 좀 고치고 싶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중약 되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요약을 보면은요. 제가 요약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내잠자는 특정 장소나 상황에 대해 갑작스럽고 과도하게 불합리한 두려움을 느껴 그 장소나 상황을 피하는 공포증의 증상을 보이며 내방하였다. 이에 상담자가 문제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과 선행 사건, 그것과 관련된 이제 결과를 탐색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결과가 그 행동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탐색하는 도중에서 노출법과 이완 행동, 행동 측정 기록지를 활용하여 치료적 개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 결과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요약된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상담 치료는 행동주의 상담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네. 이제 행동주의가 공헌점과 비판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은 이제 구체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상담 기법에 적용해서 체계적인 방법을 좀 취해요.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상담 과정이나 기술을 적용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상담을 하죠. 이제 실험 연구, 결과 평가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헌한 이제 이 상담 이론의 상담계에 상담하게 공헌한 점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이제 비판점도 있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파블로프 실험이라든지 이런 약간 침샘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개 신체에 이제 과학적인 어떤 실험 도구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좀 동물 학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알버트의 실험이었죠. 그래서 어린 아이를 이제 그런 두려운 자극을 주어서 그 인생에 트라우마를 남겨주는 어떤 그런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알버트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일찍 사망한 그거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는 이렇게 좀 옳지 않지 않나, 비윤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비판점으로는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이나 정서 이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 행동을 수정하는데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행동이 나오는데 사람의 감정과 그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원래 되는 그 행동의 그 원인,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태가 심하지 않을 때 어떤 습관 같은 거를 고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심오한 통찰이나 이해를 하는 데는 약간 좀 불가능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은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주는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가지 분명히 큰 차이점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인 굉장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담 이론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고개를 많이 이제 끄덕이실 수 있는 그런 상담 이론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인간 중심 상담. 그래서 아까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이제 사람은 이제 수동적이다, 이제 능동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이제 인간주의 상담에서는 이 상담 자체가 음, 다른 상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말하면은 내담자 중심이 될 수 있죠. 상담에서는 내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상담 이론이 바로 인간 중심 상담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칼 로저스의 인간주의 상담에 대해서 쭉 알아보는 굉장히 멋진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대면으로 또 보실 때도 함께 의미 있는,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